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소유입니다. 해화입니다. 와우. 와. 자, 긴 1월이 지나고 2월도 3분의 1이나 지난 지금. 미쳤다. 야,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데 뭘 되게 많이 했는데 또 뭐가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런 양가적인 기분에 휩싸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하. 해와는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은 일이 있었겠죠? 아주 그렇죠. 그때 저번에 녹음하기 전에 제가 큰 회사에서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끝났고요. 끝나고 지금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쓰는 중인데 와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걸 한 2주 동안 했는데 아무튼 그 2주가 끝나고 바로 기나긴 설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긴 연휴라 거의 한 10일을 쉬었거든요. 그 휴가랑 막 대체 휴무랑 막 이런 거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고 놀지 10일 동안 난감하더라고요. 막상 쉴 날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그 집에서 한번 푹 쉬어보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얼레벌레 10일이 지나가대요. 그래서 막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거기 연휴 때 남이섬을 갔다 왔어요. 남이섬에 지금 그때 갔을 때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거기가 겨울 연가 촬영지던가 이래가지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 언제적 겨울 영화. 거기 아직 붙어있던데 겨울 연가 촬영지라고. 진짜 언젠지?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막 눈 쌓인 나무랑 해가지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았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닥불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 옆에 아주 이렇게 대놓고 날 사주시오 이렇게 마시멜로랑 그 쫀득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꼬치에 꽂아가지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구워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남이섬에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저기 여행도 갔다 오고 글램핑을 하고 왔습니다. 글램핑. 좋네요. 네. 뭘 되게 많이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이래저래 아니, 걱정 같은 걸 당신이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뭔가 10일 동안 졸뒀으면은 10일 동안 뭔가 알차게 놀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약간 잘하면 유럽도 갔다 올 수 있는 긴 연휴잖아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거야 그렇죠. 유럽. 이스탄불 비행기 값만 200인가 100인가 엄청나던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우, 좋았겠는데요. 좋았어. 즐거워. 역시 깔깔메이트가 최고야. 소연은 어떤 날들을 보내셨죠 그동안? 저도 공교롭게도 해와처럼 이제 1월 말에 이제 회사에서 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와우. 그래서 저는 설 연휴를 포함해서 한 2주 동안의 어떤 이제 일이 있었고 그 동안 이제 평소 일하던 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잠깐 일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막 되게 친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어떤 그 우리 이제 20, 30대 초중반의 직태기를 경험하고 계신 직태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공감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새로운 거 하면서 리프레시도 좀 하고 맞아. 그리고 어떤 늘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늘 보는 사람들 다 너무 고맙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약간 새로움이 삶에 필요한 순간에 맞아. 좀 새로움을 많이 얻어오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아하. 근데 또 막상 프로젝트성 일을 되게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새로움에 있었다면 또 이 프로젝트성 일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인연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 일로 만난 사이는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사실 이제 해화랑 제가 친해진 것도 대학교에 팀플하다 친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어오는 게 진짜 어렵구나를 또 다시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프레시 확실히 했고 리프레시 하는 동안에도 장염도 걸리고 리프레시 맞냐고. 이게 복잡해요. 항상 완벽하게 즐겁기만 한 일이 잘 없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30대가 되면은 30대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이라는 영상 혹시 아시나요? 뭔지 알아? 그냥 움직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랑 맞아. 그 저도 그 연휴쯤 해가지고 엄마 아빠랑 셋이서 오이도에 갔어요. 오, 오이. 오이도가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같이 그 근처에 이제 시흥 아울렛에서 이제 뭐 옷 구경도 좀 하고 오이도 가가지고 이제 밤바다도 좀 보고 조개구이도 맛있게 먹고 딱 온 거야. 진짜 맛있는 칼국수집 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아씨. 와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 요즘에. 아이 그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나서 노로바이러스 막 나아갈 때쯤엔 또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놀다가 끝나니까 또 어떻게 흐지부지 되고 약간. 왜냐면 저는 이제 파견 나간 사람이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희로애락에 있는 연휴를 보냈다. 아니 정확하게는 고통과 휴식이 공존한 이상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추진력 얻어가지고 또 재밌게 살아봐야죠. 그리고 또 약간 재밌는 거. 저도 엄마 아빠랑 3월에 일본을 또 가기로 했어요. 오, 나는 홍콩 가기로 했는데. 저는 홍콩이랑 오사카 중에 고민하다가 대박. 오사카 티켓을 샀거든요. 어제.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 난 삿포로랑 홍콩 고민하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홍콩으로 삿포로가 더 건데. 비싸? 뭔가 그러니까 더 비쌌다기보단 비슷비슷했는데 뭔가 이 돈 주고 갈 거면은 조금 더 멀리 가보자 이런 느낌이었어. 비슷하니까 멀리 가보자. 근데 오사카행 티켓도 32만 원이에요. 오사카가 왜 이렇게 비싸? 근데 다 그래. 인천빨도 비싸고 김포빨이 근데 전 김포빨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김포가 훨씬 비싼데 이번에 김포랑 인천이 똑같길래 김포로 했습니다. 진짜 비싸지. 엔화도 지금 갑자기 고공행진이에요. 960원이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대? 그래가지고 좀 더 사둘 걸. 근데 또 저도 한 10만 원밖에 안 사놨거든요. 899원 때. 더 살 거야. 근데 어쨌든 엄마 아빠랑 셋이서 여행 가는 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될 때 엄마랑 아빠가 간다고 해줄 때 맞아. 이렇게 해서 일단 빠르게 예약을 했습니다. 이럴 땐 또 같이 사는 게 좋아. 그죠? 그래 누나들이 이제 다 출가 외인이 됐으니까. 리프레시 하니까 생각났는데 다음 주에 제가 또 거기 뭐지? 제가 지금 청소년계 있잖아요. 저희 그 협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입사 3년 차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기닝 워크숍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각지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강릉에 있는 호텔에다가 다 몰아넣고 네트워킹 친목 워크숍을 한대요. 완전 나는 솔로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이거는 혜화가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러 저도 리프레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혜화는 가게 부디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을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의 나는 솔로잖아. 사실상 20대 직장인들 모아놓고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치. 좋다. 재밌겠다. 나도 청소년 관련 일 할 걸 그랬다. 오잉.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리프레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가 새네. 리프레시는 되게 좋았는데 쉬고 싶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쉬잖아. 거기에 이제 잠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쉬잖아요. 근데 나는 복귀해야 되지. 하루 집에서 자고 다음날 또 일하러. 되게 그러니까 감정적 리프레시는 되는데 어떤 그 피로, 몸에 쌓인 어떤 피로 이런 것들, 정신적 피로 이런 것들은 리프레시가 안 돼서 될 수가 없지. 그런 건 있어요. 이런 게 직장인의 삶이구나. 쉬고 나니까 돈 많은 백수의 삶이란 이런 걸까 막 이런 느낌도 가져보며 진짜 부럽다.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영화도 약간 뭔가 요즘에 특별히 뭐 이렇게 이슈되는 영화 같은 것도 잘 없고, 맞아. 그리고 뭔가 이제 아무래도 지쳐가지고 뭔가 좀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예. 넷플릭스 뒤지는데 이 영화가 눈에 띄었어요. 예. 아마존 활명수. 아마존 활명수. 아 근데 요즘에 진짜 빨리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 극장 근처에 갔는데 거기에 멧돼지 같은 거 막 큰 멧돼지 같은 그 뭐라 그래 모형 같은 거 막 세워져 있는 걸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빠르다 빨라. 아니 근데 여기에 이제 류승룡 배우, 진선규 배우에다가 효과 빠른 웃음엔 아마존 활명수 이런 캐치프라이즈예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너무 재밌겠다 하고 골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아 근데 뭔가 이름이랑 포스터부터 막 해도 딱 봐도 그냥 B급 코미디 영화라는 느낌이 바로 빡 들지 않나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진짜 나무에서 떨어졌구나. 아 진짜 이 아마존 나무에서 벌써 떨어졌구나. 한마디를 해버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유승용, 진성규 배우님은 어딜 나와도 참 재밌는 배우님들인데 게다가 이제 극한 직업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2의 극한 직업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역할이 조진봉이라고 하는 류승룡 배우가 연기한 역할 자체가 혼자 원맨 캐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기에는 여기 있는 그 볼레도르 양궁 국가대표가 되게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드 캐리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신입상.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 녹음하면서 류승룡 배우님 몇 번 봤잖아요. 이제 그죠. 인생은 아름다워랑 훌륭했지. 저기 뭐야 닭강정도 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따로 극한 직업도 봤고 그러니까 이 계속 이제 유승룡 배우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거기서에서의 또 변신이 또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약간 이렇게 이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나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조금 변화를 줬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살짝 너무 뻔한 캐릭터 설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 이제 뭐 감독 김창주, 각본 배세영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류승룡, 진선규 그리고 염혜란. 이분도 우리가 자주 배우는 분이잖아요. 네네. 심지어 인생은 아름다워에도 같이 나왔어. 맞네. 그리고 고경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과장된 연기를 안 좋아하는데 이 과장된 연기가 필요할 때는 해야 또 그걸 잘 쓰면 좋잖아요. 좀 잘 썼다. 그래서 초반에는 뭔가 그 닭강정스러움이 딱 기대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닭강정스러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전 양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하지만 금메달은 따지 못했던 더덩. 이제 진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뭘 잘 못해요. 계속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되는 그런 지금 회사에서 위기 포지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집에 아이가 많아요. 4명인가? 3명일 거야. 3명인가? 엄청 많이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있는 염혜란 배우가 분한 차수연이라는 아내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거죠.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회사 이사인 고경표 회의사가 너 구조조정인 거 알지? 라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지금 그 남미에 볼리베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금광이 터졌는데 그 금광을 개발권을 우리가 따야 된다. 근데 이제 볼리베르라는 나라를 알리고 싶어 하니까 너가 가서 양궁 국가대표 감독을 해서 메달을 따게 만들어서 계약을 따와라. 그러면 넌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진봉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으로 그 볼리베르로 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헬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아마존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타가우리라고 하는 부족의 어떤 사람들에게 구조되게 되면서 그 타가우리 부족들이 우연히 활을 너무 잘 쏘게 되면서 그래서 볼레도르라고 하는 나라와 타가우리 부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타가우리 부족 사람들로 이제 볼리베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을 위해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원주민 분들을 어떻게 소비를 했을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뭔가 품을 많이 들였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 배우 진이라든지 그 CG가 되게 많잖아요. 막 뭔가 헬리콥터도 CG이고 뭐 이런저런 뭐 CG 요소 되게 양궁 하는 것도 뭔가 CG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품을 많이 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대요. 이거 보고. 맞아. 맞는데 굳이 또 그냥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자면 그 시나리오가 애초에 CG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시나리오잖아요. 굳이 이제 남미까지 갔어야 됐을까? 약간 가까운 어떤 걸로 상상을 좀 다시 해봤으면 돈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내용이 막 엄청나게 막 영향을 많이 주진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더 아껴서 더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CG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타가우리 부족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시카 역할을 한 분 있잖아요. 뭔가 되게 낯이 익은데. 아 그래?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히 이제 뭐 나오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시카의 아내? 여자친구 역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알 것 같아. 되게 뭔가 젠데이아 같이. 오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예쁘던데. 맞아. 사실 예뻐서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뭔가 품을 많이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는 굉장히 오밀조밀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가서 타가우리 부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족에서 이제 볼리베르의 어떤 정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진봉을 구해주면서 나타나는 통역 빵식이 진성규 배우의 빵식이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는 순간까지가 되게 오밀조밀하고 개그 포인트가 많고 재밌었던 반면에 이제 한국으로 날아와서 양궁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그 코미디는 약간 진부한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뒷내용 뭔가 다 예상이 됐어요. 맞아. 뭔가 저렇게 쏘면은 10점에 붙겠지. 그럼 얘네는 적응을 못해서 뭔가 사고를 치겠지. 그럼 얘네가 와서 수습을 해주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예상이 가는 흐름이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서사로 찾아보면은 아바타 1편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죠. 탈식민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그래서 뭐 줄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앞서 소유가 말한 것과 이제 그 줄거리의 앞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아마존에서 활을 잘 쏘는 3명의 원주민, 시카, 이바, 그리고 왈부를 데리고 이제 선수를 시키려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역사인 빵식이, 진성규 배우가 부른 빵식이도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고를 치게 돼요. 막 건물 위를 막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막 활을 자동차 바퀴에다 쏴가지고 막 칠중 추돌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고를 내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데에 이 조진봉이 회사에서 받은 그 활동비를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과 그리고 숙소가 필요하게 된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어떻게 찾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진봉의 집에 가게 되는데 집에서도 또 사고를 쳐요. 막 책상 식탁 다리를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닭을 구워 먹는다든지 그런 약간 원주민적인 모먼트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대장인 사수연에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진봉이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선수 생활을 같이 했던 후배가 운영하는 그 양궁장을 연습실 겸 숙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배의 어떤 약점을 쥐고 협박을 해가지고 형 겨우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런 식의 농담들. 그리고 저는 아까 빠르게 넘어가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염혜란 배우랑 그 유승용 배우의 어떤 개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설마 너 혹시 거기 가서 양궁 코치하려는 거 아니지? 설마 구조조정이나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 맞음. 아닌 척하는 그 류승용의 표정 이런 것들. 그것도 너무 닭강정 같았어 근데. 닭강정에서 봤던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맞아. 여기서는 그런 게 되게 마일드하게 느껴지면서 그 닭강정에서 보여줬던 그 특유의 그 너털 웃음이라고 하나? 그 머쓱한 상황에서 유승용 배우가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 과장된 어떤 정말 과장된 그 느낌이 아무래도 여기서는 일상물로 돌아오면서 약간 없어지다 보니까 약간 싱거운데? 맞아.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그 양궁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소질을 보이는 3명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선 대회를 이제 거치게 됐는데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금 5위였죠, 5위. 그래서 듣부잡 나라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라는 약간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마련이 필요해서 이 빵식이가 이 선수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그 다트 행사 같은 거를 다니면서 딴 사은품을 당근에 막 팔아서 돈을 막 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다트 던지고 오니까 피곤해가지고 연습을 잘 못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조진봉이 막 화를 내니까 빵식이가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손을 맞잡고 다시 으쌰으쌰 하기로 해서 양궁 본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본선에 와서 이 팀은 마침내 결승까지 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뭔가 하나의 소식이 날라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 선수들을 데려올 때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너네 고향을 이제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너네들을 이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데리고 온 거였는데 볼레도르 여기 대통령이 거기를 강제로 공사를 진행을 드릉드릉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걸 시카가 대충 알아듣고 나서부터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네, 막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고 막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그런 것들을 이 시카가 알아듣고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마침 한국과의 준결승전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한 발 차이로 한국에게 지게 되고 남은 거는 이제 동메달 결정전인 거죠. 정확하게는 선수권이니까 3, 4위전. 그 상황에서 진봉이 최이사에게 가서 따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대회는 별게 아니었고 전투력이 가장 센 3명의 전사들을 빼오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두둥. 그러니까 이게 다 설계가 되어 있었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을 주민들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조진봉이 이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메달을 따서 이 세상에 고향의 일을 알리는 인터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 3명의 선수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장소를 이제 캠핑장으로 바꿔가지고 캠핑장에서 야영하면서 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숙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막 진봉 가족들이랑 같이 막 있고 하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출몰해요. 정말 갑자기, 정말 공교롭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멧돼지를 이제 소리를 통해서 휘바람 같은 걸로 이제
안정화시키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이 모습을 빵식이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사람들이 화제가 되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리베르 국가 양궁 대표 선수들이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볼리베르 국가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매달 따든 말든 관심 없고 금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에 조우진 배우가 와가지고 특별 출연해서 이제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조진봉과 빵식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조진봉이 활을 들고 뛰쳐나가서 이들을 구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3, 4위전에서 결국에는 볼레도르 국가대표팀은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서 기자들 앞에서 고향을 지켜달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와. 그리고 여기 쿠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그 또 약간 사막 같은데 이렇게 또 막 차를 타고 달리는데 주현영 배우가 또 약간 빵식이 같은 역할로 통역사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니들 그때 볼레도르에서 그렇게 했다며 우리도 도와줘 이러면서 봤는데 그 조진봉이 걔네는 원래 활을 잘 쏘던 애들이었잖아 그랬는데 뒤에서 갑자기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또 부족들이 나와가지고 걔네를 또 새로운 양궁 선수로 키울 것 같은 그런 걸로 쿠키 영상이 또 마무리됩니다. 몽골인가? 근데 몽골 국가 양궁 선수들 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 아무튼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영화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뻔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신기했던 거는 그 이 세 명의 아마존 선수들 중에 리얼 아마존 부족 출신의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언어가 정말 그 아마존 언어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이거는 진짜 아마존에서 쓰는 언어인지 아닌지 그거를 자문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류승용 배우, 진성규 배우, 뭐 고경표 배우, 뭐 조우진 배우 이렇게 빵빵한 배우들이 나와서 이런 가벼운 스타일의 영화를 찍었다는 게 또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딱 뭔가 열심히 했지만 각본의 한계이지 않을까. 더 재밌는 각본에다가 이런 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1차원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각본의 문제는 각본을 쓴 배세영 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각본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는 작가의 손을 떠나는 일이라, 각본가의 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 아마존 활명수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시트콤이 하나 있는데 쌉니다 천리마마트 아세요 혹시? 저 그거 그 웹툰으로 봤었죠. 웹툰 보셨죠? 근데 그게 또 드라마가 또 있었어요. 2019년에 거기도 보면은 이런 막 원주민 부족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는 그래도 뭔가 또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뮤지컬적인 요소도 살짝 가미되면서 B급 감성도 있고 그러니까 개그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얘도 분명히 약간 그런 코미디고 약간 B급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 얘랑 좀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존 활명수가 좀 1차원적이었다면은 여기는 약간 직장인의 애환과 그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 주제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꽤나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을 줬으면은 더 재밌는 소재로 재밌게 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B급 감성의 개그라고 했을 때 기대했던 거는 약간 그 유해진 배우의 럭키가 생각이 났어요. 럭키 같은 어떤 재미를 기대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원주민 타가우리 부족 배우들이 아무래도 메인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개그에 특화되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어떤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류승룡이랑 진선규가 아무리 옆에서 웃기려고 해도 결국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타가우리 부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직해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을 희화화 시키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랩인 거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닐까. 왜냐면 분명히 류승룡, 염혜란,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들이 계속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영화였다면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웃음 포인트들이 빵빵 터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영화가 됐을 텐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진지한 면이 있어서 조금 중화됐다고 해야 되나? 저는 닭강정을 보면서 좀 힘들었던 게 약간 멱살 잡고 웃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원주민까지 그랬으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멱살 잡히고 이렇게 웃어 이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덜 억지스럽지 않았을까 덕분에?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반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가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누구에게 추천하고 어떤 한마디 이런 걸 해봐야 될 텐데요. 저부터 할게요. 추천은 넷플릭스를 이제 가족들이랑 켰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켰는데 뭔가 애들에 맞춘 애니메이션은 보기 싫고 나도 좀 보고 싶은데 하츄핑 이런 건 보기 싫고 이럴 때 그냥 하츄핑 부담 없이 가족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볼 수 있는 타임킬링용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초로 너무 죄송스럽지만 추천을 드릴 수가 헉! 추천 보류. 추천을 뭐 누구에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아까 말했다시피 B급 영화를 원하면 재밌는 B급 영화들이 많고 어떤 류승룡 코미디를 원하면 아니면 가족 영화를 원하면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보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초로 추천하지 못하겠다. 두둥. 그러니까 근데 영화가 그러니까 제가 에이트 쇼 할 때는 영화를 혹평했었잖아요. 드라마.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맞아. 악플이라기보단 무플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 슬퍼. 그러니까 적당히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걸 볼 시간에 더 재밌는 것들이 요즘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